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포츠 개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포츠 개발은 흔히 있는 우리가 스포츠를 변형하거나 좀 수정을 가해서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좋은 스포츠 또 혹은 어, 친구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를 개발하려면은 스포츠란 무엇인지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 운동 경기의 총칭입니다. 말 그대로 유희성이랑 하면은 좀 노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경쟁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포츠에서 이제 경쟁은 뺄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심한 육체 활동이나 연습의 요소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한 육체 활동이라고 해서 심한 거에 굳이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제 육체 활동이나 이제 연습도 이제 스포츠 요소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신체적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규칙,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승패를 겨루는 것들이 이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스포츠를 개념화시키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스포츠와 이제 뭐 놀이, 게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호이징가라는 호이징가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놀이, 게임, 스포츠는 약간 좀 포함 관계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스포츠로 갈수록 조금 더 규칙이 세분화되고 규칙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좀더 제한적이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강제성이 좀 강하다라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쉽게 설명해서 놀이는 자율성이 강하죠. 참여하고 안 하고 무슨 혹은 놀이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놀이 안에서 또 규칙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같은 놀이인데 어느 동네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다른 동네에서는 그 놀이를 또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은 뭐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개념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서 수정되는 규칙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게임은 놀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규칙이 좀 정교화되고 될 수 있으면 규칙의 수정이 많지 않은 것들을 이제 얘기로 들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보드 게임들도 이제 뭐 이런데 속할 수 있죠. 그러면 놀이와 보드 게임은 다른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딱 진짜 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나누듯이 나누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의 개념 안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약간 겨룬다, 경쟁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는 이제 제도적인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규칙은 변하지 않죠.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 혹은 뭐 때에 따라서 그 협회에서 규칙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축구 같은 경우도 VAR이라는 뭐 규정이 다 새로 생겼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사이드 규정도 예전에 우리가 알 때는 이제 뭐 공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로 이제 깃발을 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진행을 다 시키고 그 이후에 애매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정을 내리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수정을 가하는 거고요. 한번 정해진 규칙은 다시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전 세계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체 활동이 좀 더 이제 뭐 전문화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스포츠 게임 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 모든 부분을 같이 좀 아울러서 신체적 활동이라는 부분을 좀 가져가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제 스포츠처럼 좀 이렇게 규칙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잘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규정들을 잘 설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힘들다면은 게임이나 놀이 같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써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시면은 좀 더 이제 스포츠와 같이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대 스포츠의 특성인데요. 이거 이제 놀이와 이제 스포츠를 이제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편에서 또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어, 이제 뭐 근대 스포츠는 뭐 이런 특성들을 가졌다. 그래서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화, 뭐 이런 얘기인데, 세속화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스포츠는 뭐 올림픽 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대부분 이제 신을 숭배하는 뭐 제사의 일종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 자체가 목적을 가지는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세속화되었다. 종교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고요. 평등화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화는 이제 뭐 프로 선수들을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그 운동에 적합하게 이제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포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는 말 그대로 일단 규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뭐 그런 규정들을 제안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화는 말 조직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좀 협회를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량화는 기록에 대한 얘기죠. 뭐 육상 경기 같은 거라면은 이제 기록들을 이제 누적하는 것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팀 성적 혹은 개인의 성적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경기마다 나오는 그 선수에 대한 평가 점수 뭐 이런 것들 다 수량화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들, 뭐 기록 얘기 들어서 뭐 이제 세계 기록, 뭐 한국 신기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외에도 뭐 우승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 스포츠의 특성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의 특성을 가져갔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뉴 스포츠를 개발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좀 앞에서 좀 어렵게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선생님이 어쨌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스포츠란 이런 것이구나. 스포츠의 특성은 이런 것이구나. 아, 이런 게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뭐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스포츠 개발. 뉴스포츠 개발은 기존의 스포츠를 변형 및 융합하여 새로운 스포츠를 이제 개발하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종목을 융합해서 뭐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종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종목의 난이도를 낮춰서 모두가 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배들도 보면은, 연구의 목적은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 내용은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포츠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및 팀으로 개발이 가능한데요. 혼자서 이제 개인이 하실 분은 혼자 하셔도 되고, 내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좀 팀원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최대 3명까지 팀원을 짜서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츠 개발을 이제 하시면서 선생님이 좀 관련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좀 그러니까 목적, 연구의 목적이 좀 잘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아니면은 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장애우들과 뭐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 특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좀 목적 의미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이 다시 다음 수업에서는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 자료들을 올려줄게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좀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배들 중에서 제가 잘된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선배들의 보고서 내용을 같이 제가 올려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부분 가지고 그 잘 보시고 또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